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음은 마찬가지다. 북한에서 개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이 압록강에서 죽겠다. 제 이름은 김영희입니다. 지금 미국 뉴욕 유엔 인권센터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입니다. 북한에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곧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북한은 일반 정상인도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곳입니다. 하물며 전혀 돈벌이에 도움이 안 되는 저 같은 시각장애인은 완전한 폐물이죠. 살려둘 가치도 없는 입만 다물어진 짐승. 그게 북한에서 장애인을 보는 시각입니다. 오랜 세월 6평짜리 방에 갇혀 살았습니다. 창문도 거의 없는 그 감옥에서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7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저는 지옥을 봤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짓밟는지, 장애인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는지, 그리고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차별이 무엇인지 모든 걸 경험했습니다. 경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는 극도로 잔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 장애인에 대한 끔찍한 학대, 탈북 과정에서 벌어지는 성폭력과 인신매매, 그리고 죽음의 순간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괴로우신 분들께서는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북한에서 썩어가고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의 절규를 듣게 될 겁니다. 북한에서 장애인은 국가의 수치입니다. 김정은의 완벽한 조선의 존재에서는 안 되는 오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숨겨집니다. 감춰집니다. 지워집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진짜 지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북한 해산. 저는 오랜 세월간 산채로 매장된 시체였습니다. 북한에서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 되는 거죠. 영희를 낳은 게 우리 집안 최대의 저주다. 아버지가 술 취할 때마다 하시던 말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자마자 목을 졸라 죽였어야 했어. 그럼 이렇게 고생은 안 했을 텐데. 6평짜리 골방. 집 뒤쪽 구석진 곳에 있는 창문도 아주 작고 햇빛도 거의 안 드는 그 방이 제 감옥이었습니다. 벽은 흙벽이었고 비가 오면 물이 새어들었어요. 겨울이면 호흡할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고 여름에는 습기와 곰팡이로 온몸이 짓물러서 냄새가 났죠. 그런데도 저는 그 방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벽에 손을 대고 바깥 세상의 소리를 들었어요. 새소리, 바람소리, 사람들의 발소리. 그 소리들이 제게는 세상 전부였거든요. 먹는 것은 음식 쓰레기였습니다. 불구년이 무슨 사람 음식을 먹어? 가족들이 먹다 남긴 찌꺼기, 상한 김치, 썩은 밥풀. 그게 제 식사였어요. 그릇도 없었습니다. 깨진 사기 조각에 음식을 넣어주면 바닥에 엎드려서 개처럼 먹어야 했죠. 그래도 저는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죽기에는 아직 세상을 너무 모르겠더라고요. 화장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또 싸려고 하루에 몇 번을 귀찮게 해 이 망할 거사. 아버지는 저를 업고 뒷마당까지 가면서 내내 등짝을 때렸어요. 겨울에는 얼음처럼 찬 변소에 앉혀놓고 그냥 가버렸죠. 한 번은 눈보라치는 날 변소에서 3시간을 혼자 앉아 있었어요. 부모님이 깜빡하고 주무신 거였어요. 아침에 발견됐을 때 저는 하반신이 얼어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병원? 불구년이 무슨 병원이야.
그냥 뜨거운 물이나 부어줘라. 그날 밤 제 다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의 고통은 지금도 악몽에 나와요. 그런데도 그 순간에도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죽지 않겠다. 절대로. 옷은 10년 넘게 똑같은 누더기 한 벌이었습니다. 여름에는 냄새가 나고 겨울에는 얼어서 딱딱해졌어요. 빨물도 비누도 없어서 제 몸에서는 항상 악취가 났죠. 이웃들의 시선은 더 잔혹했습니다. 김신의 불구딸 아직도 살아있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저런 게 왜 태어났을까? 우리 동네 망신이야. 한 번은 이웃집 아이들이 제 방문 앞에서 소리쳤어요. 귀신아, 귀신, 나와봐, 귀신. 돌을 던지며 놀려댔죠. 부모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바로 이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걸 벗어나겠다. 가장 끔찍했던 건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북한에는 장애인에 대한 암묵적인 규칙이 있어요. 장애인이 평양에 들어가는 것, 장애인이 공개 장소에 나타나는 것, 그리고 장애인이 번식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실제로 우리 동네에서는 장애인이 실종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가족들도 함구하고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포기하기에는 너무 억울했거든요. 매일 밤 죽음을 기다리며 잠들었지만 매일 아침 다시 일어났어요. 그런데 2018년 겨울 모든 것을 바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중국에서 가져온 작은 검은 상자, 라디오였어요. 영희야, 이거나 가지고 놀아. 어차피 쓸모도 없는 년이. 처음엔 북한 방송만 나왔습니다. 김정은 찬양가. 들을 때마다 구역질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이시 실수로 주파수를 돌렸을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그 순간 멈춰있던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한 시각장애인 학교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 학교?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점자로 책을 읽고 컴퓨터로 논문을 쓰며 대학 진학을 준비합니다. 한 학생은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밤 11시에는 드라마가 나왔어요. 사랑 이야기, 가족 이야기.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유로운 내용들이었죠. 음악도 들었어요. 발라드, 팝송. 김정은 찬양가가 아닌 진짜 사람의 마음을 노래한 음악들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청취자들의 사연이었어요. DJ님, 저는 시각장애인인데요. 오늘 취업에 성공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할 용기를 주는 노래 하나만 틀어주세요. 저도 언젠가는 라디오에 사연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생전 처음으로 꿈이라는 걸 꿨습니다. 30이 넘어서야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지 않겠다. 2018년 겨울 2019년 봄 북한 해산. 그 라디오는 제게 눈을 선물해 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귀를 통해 보는 법을 가르쳐 줬죠. 매일 밤 11시가 되면 부모님이 주무시는 소리를 확인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라디오 볼륨을 최소한으로 낮춰 귀에 바짝 댔습니다. 들키면 온 가족이 끌려갈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위험을 무릅쓸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오랜 세월 이미 죽어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서울의 한 시각장애인 학교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밤 KBS 라디오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여기 학생들은 점자를 배우고 컴퓨터를 다루며 대학 진학을 준비합니다.
한 학생은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고 하네요. 서울대학교? 시각장애인이? 저는 라디오를 꽉 붙잡았습니다. 이게 현실일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하시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영희야, 넌 눈이 안 보이니까 공부해봐야 소용없어. 그냥 집에서 얌전히 있는 게 내 팔자야. 하지만 라디오는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시각장애인 분은 현재 미술작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손으로 만지며 조각 작품을 만드신다고 하네요. 미술작가? 시각장애인이? 바로 이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오랜 세월 견딘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그날 밤부터 저는 라디오에 중독됐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센터, 점자도서관 개관,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드라마와 음악 그리고 사연들이었어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부산에 사시는 김모 씨입니다.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었지만 지금은 피아노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신청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힘이 나거든요. 그런 사연들을 들으며 저도 언젠가는 제 이야기를 라디오에 보낼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매일 밤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제게 꿈이라는 걸 처음 가르쳐 줬습니다. 30이 넘어서야 말이죠. 저는 매일 밤 다짐했어요. 나도 저기에 가겠다. 반드시.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지옥이었습니다. 2019년 여름 제가 라디오 듣는 걸 이웃집 김아주머니가 눈치챘습니다. 영희 어머니, 밤마다 영희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던데 혹시 반동방송 듣는 거 아니죠? 그날 밤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맞았습니다. 이 미친년이 우리 온 가족 죽이려고 작정했나? 라디오는 부서져서 고물상에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알아버렸거든요. 그리고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세상 어딘가에는 제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포기해요? 그리고 2020년 3월 운명을 바꾼 그날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중국 장사 친구리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부모님이 부엌에서 이야기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탈북하는 사람들 많다던데. 한국 가면 장애인도 대학 간다고 하더라고. 그게 사실이야? 내가 직접 들었어. 한국에서는 맹인도 의사가 된다던데. 바로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랜 세월 버틴 제가 조금 더 버틸 수 있다고. 죽어도 여기서 죽을 순 없다고. 살아서 사람이 되어보자고. 2020년 3월 8월 북한 해산. 결심은 쉬웠지만 실행은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집 밖으로 나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해상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압록강이 어느 방향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였죠. 그런데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미 오랜 세월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 4월 뜻밖의 도움이 왔습니다. 우리 집 옆집에 사는 순자 언니였습니다. 저보다 5살 많은 37살의 미혼 여성이었죠. 순자 언니는 가끔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어느 날 제 방문 앞에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영희야, 너 혹시 밤에 라디오 듣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이었거든요. 언니, 저는 괜찮아. 나도 들어. 반동방송 말이야. 순자 언니도 나만 라디오를 듣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영희야, 나는 이미 늦었지만 너는 아직 젊잖아. 한국 가면 정말 장애인도 대학 간다더라. 그날부터 순자 언니와 저는 비밀 동맹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자 언니가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영희야, 선교사 방송 들었어?
해산에 연락망이 있다던데? 네,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내가 대신 가볼게. 일단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해 보자. 2020년 5월 15일 밤, 순자 언니가 철순의 이발소에 다녀왔습니다. 영희야, 박 선생이라는 분을 만났어. 정말 탈북을 도와주는 사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순자 언니를 통해서 저는 박 선생과 연결되었습니다. 6월 15일 드디어 순자 언니가 저를 데리고 박 선생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 그래서 영희 씨가 그 시각장애인 분이군요. 박 선생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가고 싶으신가요? 네, 제발이요. 저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랜 세월 기다렸어요. 조금 더 기다릴 수도 있지만, 이제는 정말 가고 싶어요. 박 선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일단, 김 목사님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7월 15일 박 선생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희 씨, 죄송합니다. 김 목사님께서 이번 계획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하시네요. 왜죠?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가면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해집니다. 강을 건널 때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속도도 느려지고 혹시 들키면 다른 탈북민들까지 잡힐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저는 평생 여기서 썩어야 하는 건가요? 그럼에도 저는 울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이미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그런데 7월 20일 순자 언니가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영희야, 다른 선교사가 있다. 뭐요? 김 목사님 말고 다른 선교사. 이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장애인 전문으로 도와주는 분이래. 이 목사님은 평소 중국에서 북한 장애인들을 위한 기도를 해온 분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고 포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갈 수 있잖아요. 이 목사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별도 루트로 가는 거예요.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방법으로.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영희야,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야. 8월 15일 해방절 밤에 떠나는 거야. 2020년 8월 15일 오랜 세월 저를 가둬뒀던 그 집에서 나서는 순간 빗방울이 제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온다는 걸 믿었어요. 2020년 8월 15일 2021년 2월 북한 마이너스 중국 국경지대 압록강 물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처음으로 죽음을 실감했습니다. 영희 씨, 지금부터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강 건너편에 중국 공안도 있어요. 이 목사님의 연락망에서 온 안내자는 20대 젊은 남자였습니다. 최형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죠. 물이 차가울 텐데 괜찮겠어요? 오랜 세월을 버텨온 제가 찬물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8월인데도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 강을 건너는 거였거든요. 제 등에 엎여야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최형의 등에 엎인 순간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물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궁견이에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뭐요? 저쪽에서 오는 궁견 소리. 3분 후에 이쪽으로 올 것 같아요. 최형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정말요? 제가 오랜 세월 갇혀 있으면서 배운 유일한 기술이에요. 소리 듣기.
우리는 강 중간 지점의 큰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정확히 3분 후 손전등 불빛과 함께 북한 군인 2명과 개 1마리가 지나갔습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최형의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시각장애인인 게 약점만은 아니구나. 30분 후 우리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제 자유인이에요. 하지만 자유는 착각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북한보다 더한 지옥이었습니다. 조선족 마을에 숨어 있어야 해요. 중국 공안에게 들키면 바로 북송이에요. 최형이 저를 데려간 곳은 연변의 한 조선족 할머니 집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애가 그 시각장애인이구나. 어쩌면 좋아. 할머니는 처음에 저를 받아주길 거부했습니다. 장애인 숨겨주다 걸리면 나까지 잡혀가. 이미 위험한데 더 위험해지잖아. 결국 최형이 돈을 더 주고 나서야 할머니가 마지못해 저를 받아줬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북한보다 못한 북한인이 된 걸 깨달았습니다. 야, 조선년. 일은 못하고 밥만 축내는구나. 할머니는 매일 저를 구박했습니다. 밥을 제때 못 주는 건 기본이고 겨울인데도 방의 온도를 안 떼어줬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참았어요. 여기서 쫓겨나면 진짜 끝이야. 그때 저를 구원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일하던 또 다른 탈북자 영수 오빠였습니다. 영희야, 참아.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어. 영수 오빠는 2년 전에 탈북한 선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알고 나서 특별히 챙겨줬습니다. 너 귀 정말 좋구나. 공안 오는 소리도 미리 알 수 있고. 영수 오빠 말이 맞았습니다. 2020년 12월 어느 날 밤 저는 평소와 다른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빠, 뭔가 이상해요. 군하시는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뭐? 지금? 5분 후 중국 공안 3명이 집을 급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뒷마당 움막에 숨어 있었습니다. 대단해.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그날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내가 짐이 아니야. 나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영수 오빠는 저를 완전히 다르게 봤습니다. 영희야, 한국 가면 너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장애인이지만 오히려 더 유능하잖아. 하지만 2021년 2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거였습니다.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 영수 오빠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할머니 죽으면 우리도 갈 곳이 없어. 바로 그때 최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베트남으로 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중국에 있으면 언젠가는 잡혀요. 2021년 3월 저는 또다시 모든 것을 잃고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수 오빠가 함께였으니까요. 영희야, 우리 끝까지 같이 가자. 한국까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